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럼프의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제 앞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어떻게 바뀔런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그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미국의 3분의 1이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를 잘못 손댔다가는 진짜 전국적인 폭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지만 여기에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기나 낭비가 아닌 한 메디케이드는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는 지금 대규모 감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5조 달러 규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디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삭감이 어떻게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10년 이상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65세부터 나라에서 주는 이 정부 의료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5세가 정상적이지만 뭐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뭐 몸에 장애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그 전부터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동안 또 세금을 냈기 때문에 병원비나 의사 방문비, 처방약 이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미국에서 6,8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메디칼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메디칼은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메디 플러스 캘리포니아에 CAL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는 메디칼이라고 많이 적는데 원래는 메디칼이 맞는 겁니다. 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 8천만 명입니다. 양쪽을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4,800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4천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어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뭐 전부 다 무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소득이 없는 시니어분들, 이런 분들은 한 180불대부터 뭐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한 600불, 700불 정도까지 매월 내시면서 미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미국의 약값, 의료비 뭐 천문학적입니다. 한국 같은 데 비해서 적게는 몇십 배, 많게는 몇백 배도 나오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연세가 드시면 몸의 많은 부분이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보험 없이 미국에서 살아나간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 하원에서는 앞으로 10년간 8,800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까지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왜냐하면 감세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세는 뭐냐?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돈이 많이 모이면 한 가정당 5,000불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다 독립했으니까 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만 불 정도를 받나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받아와서 그 돈으로 미국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는 이제 앞으로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내바다는 스테이트 소득세가 없거든요. 거기다 연방소득세만 제가 지금 내고 있는데 연방소득세도 없어진다. 그러면 뭐 제가 버는 돈은 다 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돈이 모자라니까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 감면으로 부유층과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 미국의 부유층, 그다음에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저소득층 혹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8천만 명. 메디케이드는 이제 나이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뭐 임산부라든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도 지금 집안의 인컴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노력을 안 하고 메디케이드 혜택만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알칸소 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나라한테 돈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 그래서 당시에 18,000명의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전국적으로 지금 넓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 조건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무브먼트가 알칸소, 그다음에 오하이오 등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최소한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이를 전 미국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얘기로는 낭비를 줄이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얘기이죠. 예,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멀쩡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난한 척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 빈곤 경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 밑으로 가려고 일부러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얄궂은 거예요. 이게 지역마다 이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뭐 4만 불이면 4만 불입니다. 5만 불이면 5만 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이 빈곤선이라는 거는 그 주변에 비해서 이 빈곤 하향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3만 불, 어느 지역은 6만 불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근데 본인이 일을 해서 그 이상을 벌게 되면 본인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럴 바에 일을 안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고도 그 돈밖에 못 번다. 예, 빈곤선이다. 그러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또 이런 우려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최소한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케이스가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지역에 계신 분들, 혹은 몸에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기 힘든 분들, 혹은 자녀가 있어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베이비시팅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같은 곳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기 혹은 컴퓨터가 없어서 알칸소에서는 이를 갖다 신고해야 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서 신고를 못하는 바람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따박따박 내시고 메디케어를 받으시고 이제 65세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어를 삭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삭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노지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 CMS에서 대규모 정리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을 정리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다 정리 해고를 해서 돈이 많이 절약됐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이 절약된 돈으로 다른 데 좋은 데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반대로 이제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느려지면 처방약을 받아야 되는데 약이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세워라 내워라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 처리가 세워라 내워라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음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쪽으로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건 싫잖아요. 물론 메디케어는
돈을 냅니다. 예, 올해는 한 180불 조금 더 내죠. 예, 최저임금,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 정도 내고요.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한 700불, 800불까지 내는데 이거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콜라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작년엔 170 몇 불이었는데 지금 180 얼마로 좀 올랐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또 그만큼 또 여러분의 연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연금 올라가는 게 사실상 돈을 조금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흔히들 말하는 메디케어 파트 C라는 거 제가 종종 영상을 만들어 드리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메디케어 의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괜찮아요. 오히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제가 가입하는 걸 더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 이런 대도시는 메디케어 파트 C는 사보험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경쟁이 많아요. LA만 하더라도 뭐 6, 7개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플랜이 많고 여러분이 혜택을 보는 플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골에 가잖아요.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회사가 2개밖에 없습니다. LA 비하면요. 혜택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어드밴티지 쪽으로 더 민다. 그러면 이 사보험 회사들은 더 어깨가 으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더 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내야 되는 코페이라든가 뭐 코디덕터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액을 더 올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LA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L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80불 내잖아요. 여러분이 병원을 지금 별로 갈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을 갖다가 여러분이 제일 어그레시브하지 않은 쪽으로 이런 쪽으로 플랜을 들으시면 180불을 거의 다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180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식품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돈도 드리고요.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돈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이 낸 돈 이상을 돌려드립니다. 대도시는. 그렇지만 미국의 중소도시들 심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뭐 거의 없는 도시들 이런 데는 배짱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파트 D는 약값입니다. 약값을 지금 더 이상 올리지 마라라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지만 이 번복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2025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지만 2026년부터는 약값 상한선이 도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측은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 측에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만큼은 건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얘기와는 달리 재정 삭감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를 관리하고 있는 CMS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좀 느려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지금 메디케어를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길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거는 이 저소득층이 받는 겁니다. 이 저소득층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비벌리 힐스에서는 뭐 부자 동네니까 저소득층의 기준이 6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사는 동네에서는 저소득층의 기준이 3만 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여러분이 지역마다 알아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뭐 딱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근데 이 저소득층의 기준, 예를 들어서 5만 불이 저소득층이다. 그러면 이제 5만 불의 기준에서 5만 불 버시면 100%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 7만 불까지 벌어도 이 빈곤층으로 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줬었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도로 100% 연방 빈곤선 그 밑으로 버는 사람들만 메디케어를 해줘라라고 이렇게 요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100만 명이 지금 메디케이드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2,100만 명이에요. 꽤 많은 인구죠.
뭐 대한민국 인구의 뭐 절반 가까운 인구입니다. 꽤 많은 인구가 지금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반발이 꽤 심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빈곤선 미친 사람들만 메디케이드를 주겠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방 빈곤선인데 20시간 일을 하니까 연방 빈곤선 이상을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방 빈곤선이 이 지역에서는 3만 불인데 이 사람이 3만 불밖에 못 벌어갖고 연방 빈곤선에 있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았는데 20시간 일을 하고 보니까 1년에 3만 6천 불을 벌어요.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빈민 기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많이 악용이 됐던 겁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잡고 싶어도 못 잡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지역, 혹은 집에 아이들이 많아서 일자리를 잡으러 나갈 수가 없는 경우, 혹은 몸이 불편해서 일을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잡고 싶어도 못 잡는데 메디케이드마저 끊는다. 뭐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일을 못 나가는데 메디케이드마저 끊는다. 아이들이 많아갖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이 못 나가는데 메디케이드마저 끊는다. 그러면 이들한테는 더더욱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디케이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의 메디케이드 혜택은 삭감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메디케어를 받으시는 분들,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받는 거에 더 프레셔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받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로 트럼프 정부가 더 민다 그러면 이 사보험회사가 어깨가 더 으쓱해져 갖고 더 많은 돈을 여러분께 청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총 의료비가 이제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65세 은퇴하고 나서 은퇴 기간 동안 보편적인 평균적인 의료비가 17만 2,482불인데 앞으로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면 18만 9,465불로 평균적으로 17,000불 정도씩 더 쓰게 된다. 여러분의 부담이 17,000불씩 더 부담이 된다. 여러분이 뭐 메디케어 지금 뭐 파트 A, B 180불 내는 거 플러스 파트 C 어드밴티지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코페이먼트 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페이 내는 것도 있고 뭐 디덕터블 내는 것도 있고 이런 비용들이 자잘자잘하게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이 결국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 사람당 평균 17,000불씩 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제일 빨리 바뀔 수가 있는 거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조건이 취소되는 거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통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메디케어는 올해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 큰 영향력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약가 파트 D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는 법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많은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미국에서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 분들의 혜택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지금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연방 빈곤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20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빈곤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주에서만 이렇게 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미국 전역 주로 다 퍼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안 그래도 이제 의료비가 비싼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미국의 의료보험조차 없다. 그러면 더더욱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 하더라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2년 뒤에는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심은 곧 천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또 뒤집어진다. 근데 또 보편적으로 또 많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만약 그때 뒤집어진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또 소수당으로 전락한다. 그러면 법안 통과가 힘들기 때문에 2027년도에는 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는 어떤 것들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실수록 대도시에 계신 경우에 혜택 받는 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도시가 혜택이 더 좋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도 뭐 미국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저도 예전엔 몰랐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혜택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엔 결국 대도시가 이런 혜택은 경쟁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나. 이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이 병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또 주말에도 여러분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사람들도 만나시고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도 건강해지고 또 신체가 건강하면 뭐 세상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병원 갈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젊게 사십시오. 인생사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그 다음에 아픈 겁니다. 병, 그 다음에 사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생로병사입니다. 늙지 않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이 일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죠. 오늘 또 젊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